제391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그제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회의 앞서서 잠깐 이소선 여사 명복을 빌면서 잠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이소선 어머니께서는 아들인 전태일 열사의 정신, 노동자의 불꽃을 높이 들어서 이 세상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가시는 마당에 한진중공업 최고노동자 보건크레이닝의 김진숙 지도위원을 그대로 놓고 가시는 길 차마 걸으면 되지 못할까 싶습니다. 재작년 전태일 열사 40주기 수행사 모란공원에서 어머니께서 거치시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면 우리 아들이 꿈꾸던 세상을 열 수 있다. 통합과 단결을 절기하시던 말씀 앞에 이제는 다시 우리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이제 합욕적인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양산 갖고 노동자 권익을 위한 우리의 계획, 또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이소선 어머니 영전에 옷깃을 열고 다짐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차별 없는 세상,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하늘나라에서 이제 투쟁 없이 편히 쉬소서. 오늘은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이 있는 날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이제 세계적인 민주주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특권과 반칙, 공안 통치가 반치는 세상에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정의로운 사회, 복지사회를 세우는 우리의 행진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서 내년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원탁회의 참석 관계로 광주 행사에 참석을 하지 못하고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우리 당원대표에서 참석하시게 됩니다. 오늘 원탁회의에서 주관하는 야사당 연석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은 시대 정신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크게 뭉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특권과 차별과 반칙이 없는 복지와 정의 사회를 이룰 것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야권 대통합의 시발점이죠. 또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의 기초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는 통합 후보를 내어서 반드시 승리하고 민주 진보 진영의 공동정부를 이렇게 해서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오세훈의 반복지 토건 시정을 극복한다는 그것은 분명 정치사적인 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한 배를 타야 할 동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훌륭한 후보를 낼 것입니다. 더민주 진영의 통합 경선이 있게 되면 우리 대표 주자를 출선시켜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은 범야권의 통합을 이루어서 한나라당을 이기고 새로운 서울의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민주당의 각 후보들은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통합 경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합의 대의에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통합 후보를 만들어내는 모든 절차를 우리 당에서는 이인영 최고위원을 비롯한 우리 당의 실무 대표와 여러 분야에서의 실무자들이 야사당 그리고 혁신과 통합 또 원탁회의 다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있음을 말씀드리며 사무총장은 이 모든 절차, 당 내외 절차에 차질이 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울산에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주역이면서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울산 북구청장을 지낸 이상범 동지가 우리 민주당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통해서 정의와 복지의 사회를 이뤄나가는 대열이 점점 더 커지고 많은 민주진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큰 물결로 새로운 사회를 이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지표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강정 평화문화제가 큰 충돌이 없이 끝나서 다행입니다. 평화의 평화 비행기에 있고 전국에서 모인 분들과 아직도 4.3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함께 공권력의 폭력을 비탄하고 공사의 즉각 중단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해결을 염원했습니다. 정부가 국회 예결위 조사 소위에 내일 현장 시차를 앞두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폭거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주민투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중립적인 제주도지사와 심지어는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까지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강정마을 사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예결위 조사 소위를 통해 국회의 부대 의견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따지는 것이 물론이고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국토위원회, 행안위원회, 이번에 문화재 발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의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러한 모든 노력을 종합한 평화적 해법을 도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제 그제인가요? 주말 야구장에서 사랑의 키스타임을 갖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는데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부인하고만 그러실 게 아니라 우리 제주도민하고 좀 키스타임을 가지시는 강정마을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갖고 제주도민의 속마음이 뭔지 좀 소통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갈등도 해결 못하는 정부가 과연 이게 정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추석에 앞두고 늘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들을 수 없는 딴 나라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물가의 일자리 대란, 이것이 필연적으로 가계부채의 폭증으로 이어져서 서민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2사분기 말에 가계부채가 877조, 900조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6월 29일 발표했지만 2달 사이에 가계빚이 10조가 늘어나 버렸습니다. 8월이 가계자금의 비수기인데 이렇게 부채가 폭증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질 임금이 줄기 때문입니다. 물가만큼 임금이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전세값이 124주 연속으로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생계형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주택 전세가 5.1%, 8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월세는 3%, 15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MB정부가 계속 오르는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닐 텐데 특히 8월 달에 늘어난 6조 원의 가계부채 중에 3조가 이게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MB정부가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청구 지도를 강화하다 보니까 가계대출 증가를 물리적으로 억제하려다 보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금융당국 보고 가계부채 줄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급전에 필요한 시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으로 카드 돌려막기로 마이너스 대출로 이게 바로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서민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여러 차례 제시한 것처럼 지금 정부 대책을 보면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한노부, 금융위원회, 한은 전부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정말 추석 앞두고 민생경제 파탄이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 민주당은 먼저 내년 예산안에 일자리를 통한 소득원 공급을 늘려줘야 된다. 그래야 신불자로 전환하는 저소득층을 막을 수가 있다.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유동성을 줄이고 금리를 단기적으로 올리는 정책을 취해야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전월세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제시해놓은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기간 자동계약 경신제 이것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 하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 감세를 즉각 철회해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이 돈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반값 등록금 문제, 무상 보육 문제 이와 같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초침이 없어요. 손학규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조선 뜻을 받들고 민주당에 해야 할 과업이다 생각합니다. 이조선은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고 꼭 김진숙이 살아서 내려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 이조선 어머니의 영정을 모시고 살아서 못 가셨던 부산에
추모제가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민주당 시당뿐만이 아니라 분들이 좀 같이 오셨으면 합니다. 오늘 최고회의는 사실 강정에서 열렸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데서, 고통스러운 데서 싹을 찾아야 한다고. 김진숙이 그렇고 강정이 그렇고 절박한 진영 속에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김진숙을 구하는 데 손을 내밀어야 하고 강정에서 구속되고 깨지고 잡혀가고 억압받는 제주 힘없는 범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평화는 민주당의 뿌리고 전통입니다. 평화를 지켜온 정당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해군 기지로, 전쟁의 기지로 삼을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기지로, 평화의 성으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온 당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추석 때 추석 특집 최고위를 강정에서 개최할 것을, 반드시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결 소위가 강정에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평화집회, 평화기획 행사에 갔다가 대책위 분들과 이를 같이 토론했습니다. 근데 그 강정, 그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주도 역사에서는 삼양동을 선사시대 유적지로 굉장히 가치 있게 칩니다만 거기보다 훨씬 귀한 5,000년 전부터 1600년대 조선 시기까지의 각종 집터와 유구들이 발견돼서 매장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즉각 전면 공사 중단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예결 소위와 함께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에 임할 것을 여당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강정 문제는 또 하나 국회 무시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2008, 9, 13년 내리 예산 날치기를 하는 바람에 국회 예산 심의권이 완전히 침해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붙였던 조건들이 완전히 깡그리 무시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아마 날치기 못할 겁니다. 이번 예산 국회에서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예산 대폭적인 필요하면 전액 삭감을 야당이 뭉쳐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안철수 교수, 또 박원순 이사 저는 환영합니다. 정치가 풍성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정당 정치의 위기입니다. 정치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정치와 정당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복지 대 반복지 구도가 실종됐습니다. 8.24 선거의 의미는 분명히 보편적 복지 국가 노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표현한 것인데 2주일 지나고 나서 복지 얘기는 어디 간 데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여전히 안개정국입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자, 영입 대상 1순위, 2순위 안철수, 박원순 이런 분 아닙니까? 영입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이 확장에 기여하는 그런 서울시장 선거가 돼야 합니다. 민주당이 실종되고 민주당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면 이것은 위기입니다.
저는 오늘 야5당 대표 회담 하신다니까 결론 내야 합니다. 파리사 이후에 보름 지났지 않습니까? 추석 지나고 나면 선거는 코앞에 다가오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표류하고 실종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집권합니까? 그래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경로를 국민이 열심히 이해할 수 있게 확실하게 제시하고 또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일정이 오늘 중에는 정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박노전 교육감을 소환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검찰은 후속으로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교육행정의 공백 또한 심각하고 또 현역 교육감에 대해서 신병을 신중하게 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정세균 최고위원 말씀 있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4년 차인 금년도 지금 실패해 가고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부자 감세입니다. 이명박 정권 5년간에 90조 원의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올해까지 4년간 약 66조 원이 감세가 됩니다. 이것은 실적이니까요. 혜택은 대부분 부자와 대기업에게 돌아갔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낙수경제라고 하는 잘못된 논리로 부유층과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고 혜택을 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만 심화되고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회적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엊그제 지난주에 그 한나라당이 연찬회를 했죠.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부자 감세 철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환영합니다. 네, 물론 당과 정부가 입장이 다르고 당 내에서도 여러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부자 감세 철회 움직임이 있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나라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겉은 부자 감세 철회인데 사실은 부자 감세 철회가 아니고 현행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수준이지 실제로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민주당의 입장은 한나라당과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에서 확정한 안이 잠정 확정한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도 좀 그 간과하고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그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민주당의 부자 감세 철회는 이 세제의 세율의 수준이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민주당의 부자 감세 철회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우선 그 소득세는 당연히 35%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법인세는 25% 수준으로 원상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22%를 한나라당이 20%로 낮추려고 하다가 그냥 유지하자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고 그것은 부자감세 철회가 아닙니다. 25%로 가야 부자감세 철회이고 원상 회복이다. 또 형해화되다시피 한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부자감세 철회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해온 것은 최소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0여일 후에 이제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있는데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 변호사와 안철수 교수가 참여할 것 같다고 하는 보도가 국민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권 밖에 있는 좋은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9.16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이 서울시장 선거를 왜 다시 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물론 한나라당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책 실패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본질은 당연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정책에 대한 바로잡기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매우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민주당이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흔들리지 말고 민주당의 길을 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명령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결같이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 명령은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길 또한 당연히 야권 단일 후보를 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앞장서서 성과를 내서 1대1 단일 구도를 만들고, 그래서 한나라당을 확실하게 심판하는 9.16 보궐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어제 진보신당 대의원대에서 민주노동당과의 합당 결의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진보신당의 진로를 좀 더 지켜보아야겠으나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떤 형태든 민주진보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노력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서 이틀 전 돌아가신 이소선 어머니의 유지도 그 순서와 방법이 어찌되건 결국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이고 단결이셨습니다. 민주당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또 민주진보 진영의 대단결 또 대통합에 일관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안철수, 박원순 등 기성 정치권 박 인사들의 서울시장을 향한 러시가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훌륭하고 좋은 인사들의 정치적 시도를 환영하고 또 서울시정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치 변화에 중대한 역할과 기여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당 정치에 대해 송두리째 부정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상식의 반란 못지않게 여전히 새로운 진보에 근거한 이념 정치의 가치는, 또 그것을 실현할 정당 정치의 가치는 존중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현상은 기성 정당 정치에 대한 일정한 불신에 근거하고 있고, 동시에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당 질서를 갈망하는 유권자, 국민 대중의 열망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유권자의 높은 의식과 어긋나 일시적으로 일종의 정치 지체가 빚어낸 양상으로 해석됩니다. 범야권의 승리로 기여하는데 범여권의 승리로 기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광노현 교육감의 검찰 출두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처신과 관련해서 정치적, 도덕적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법적 시시비비가 완료될 때까지 정치적 고려에 의한 수사 그리고 인신 구속 등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검찰에 촉구합니다.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교육의 수장이고 일선 교육 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은 광노현 교육감의 수사와 관련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천정배 최고위원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서민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님의 명복을 선물합니다.
손 대표께서 지난주 회의 때 제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장 선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라고 하셨습니다만 오늘 또 부득이 한 말씀 해야겠습니다. 우선 손 대표께서는 앞으로 대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물도감의 내용도 바꿔야겠습니다. 뇌는 뽕잎을 먹지 않는다. 송충이는 설립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야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 통합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손 대표께서 또 당 지도부는 통합 후보 선출의 일정과 방식을 조속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자꾸 되풀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통합정당을 만들어서 원샷으로 후보를 뽑는 경선을 한다면 그것을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그리고 또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한다는 전제비에서 대환영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정당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른바 통합 경선을 할 수밖에 없다면 먼저 통합 경선에 내보낼 민주당의 주자를 경선다운 경선으로 뽑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이기는 통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활력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서는 한나라당을 상대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통합정당이나 통합경선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당내 경선을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에 쫓겨 경선다운 경선이 불가능해져서 작년 시장 선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추석 연휴 전에 민주당 후보들이 시민들께 출마 인사를 하고 추석 밥상에 확실히 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민주당 후보들을 얘기하면서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 당원 중에는 이러다가 우리 당은 후보도 못 내고 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존재감을 포기하거나 무력감을 확대시키는 것은 미래가 없습니다. 손 대표께서 당내 경선을 제대로 한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주시고 당장 그 일정과 방식을 책임있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노현 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박 교육감 사건에 관해서 피의사실 공표, 언론을 동원한 여론재판 이런 등등으로 모욕주기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보는 모든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떠올립니다. 다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번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지만 수사 내용을 불법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반칙입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미 박 교육감은 사실을 밝히고 교육감직을 수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이고 인권입니다. 구속 수사를 한다면 서울시 교육행정의 공백 사태를 불러올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에도 차질이 생기고 서울시 교육의 혁신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박 교육감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정리해서 공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배숙 최고위원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 변수가 생겨서 선거 지역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야권 통합 경선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대안으로 얘기되고 있고 단일 후보를 야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승리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당내 경선의 방법과 절차를 빨리 확정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 당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왜 존재합니까? 그리고 우리 당은 지금 제1야당이고 어떤 다른 동아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당입니다. 그리고 87석의 의석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 눌려서 중심을 잃어버리고 원칙을 포기했을 때 이를 그르쳤던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위기입니다.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 혹시 우리가 지금 후보도 못 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직 스스로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야권 통합 경선이 실현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경우를 대비해서도 당내 경선 절차를 정상적으로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노현 교육감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광노현 교육감 사건에 있어서 법을 어기면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을 통해서 수사 과정을 생중계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126조에 규정한 피의사실 공표죄이고 헌법 27조의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될 검찰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찔끔찔끔 피의사실을 공표한다고 해서 요실검이라고까지 비난합니다. 이번 수사는 공정백 전 교육감 수사, 서민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검찰의 정치적인 편향성, 과잉 수사는 이미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수사 때 경험을 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검찰은 그때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켰다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개혁을 거부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또 검찰의 이런 행태를 보도한 언론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아일보는 지난 2일 강경선 교수의 2억 원 단일화 대가가 맞다면서 시인했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거짓입니다. 인터뷰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제목으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그 이외에 보수 언론에서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한 보도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이미 곽 교육감을 유죄로 단정짓고 법원의 역할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기득권만 보호하려는 이 모습을 국민들은 찌라시라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키리스크가 2일 공개한 미 국무부 기밀 외교 정문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 측 유종하 공동선대위원장이 버시바우 주한대사를 만나서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보복 중인 김경준 씨를 한국 송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라크 파병을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당선을 위해서 조국 청년들의 목숨을 담보로 파병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면서 김경준 씨 송환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오직 당선에만 눈이 멀어서 이런 굴욕적인 외교를 자청한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도 BBK 사건, 도곡동 땅 의혹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춘 최고위원 말씀 있겠습니다. 아침에 오면서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들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께서는 재래시장, 지금은 전통시장에 가서 추석장을 보았다 말씀하시고, 국민들에게도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기 어려운 서민들, 항명 보아왔듯이 대통령께서 또 정부와 여당이 말로만 친서민, 이벤트로만 친서민 하는 것 아주 심각합니다. 물론 이번 연설에서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 지원 문제라든지 최고임금 지급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서민과 노동자들이 손에 잡히고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대책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채와 과일은 계절적인 요인, 또 기후 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 서민특위의 자문위원인 홍중학 교수의 제안인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또 비경 비성 차량 모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내는 것인데, 군병이 운행을 하는 고속도로에 왜 통행료를 받아야 되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많아봐야 한 300억, 400억 됩니다. 연간 700억 정도, 명절 때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주는 이런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일시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서민 대책이 보다 제도화되고 항구화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과 대통령의 부자 감시 정책은 지속적으로 부자들에게 임금을 풀어주는 그런 제도화된 지원 정책입니다. MB 정부 끝날 때까지 66조 원 추정됩니다. 남은 18개월 동안에도 최소한 15조 원 이상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부자 감시 철회하면 그 돈으로 부자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서민들에게도 구체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서민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제대로 서민을 도와주는 그런 조치를 대통령에게 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